일본 소프트뱅크가 9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뉴욕 나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 암의 시초가는 56.1달러로 이제 거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특히 장중에 암의 주가가 25%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가총액도 장중 6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무려 이제 18개월 만에 좀 의미 있는 이제 IPO 대여가 나오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월가 트레이더들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9월 14일 목요일 거래가 끝났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 반도체 기업 암의 성공적인 나스닥 대비에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96% 상승을 하면서 35,000선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갔습니다. 지수는 34,900선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 전일 대비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양지수 모두 0.8% 정도 올랐는데요. S&P 500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84% 오르면서 4,5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4,505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 정도 오르면서 13,926선에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네, 간밤 채권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주요 트렌치 채권 금리는 2bp에서 3bp 정도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년물 같은 경우는 5.01%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는 4.28% 수준에서 마감 무렵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외환시장 같은 경우 달러화는 이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유럽중앙은행은 금리를 25bp 인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동결을 시사를 하면서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졌고 달러화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달러화 지수는 105.3선을 나타내면서 전일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작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90달러대를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브렌트유도 장중에 93달러대까지 올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3대 지수가 동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암, ARM의 상장 소식도 있었습니다. 장중 흐름도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특히 다우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는 오늘 3거래일 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상승폭도 이제 3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한 달 만에 가장 좋은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암이라는 기업이 나스닥 시장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었던 자본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만으로 뉴욕 증시가 굉장히 끌어올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이제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IP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금융주 등을 이제 끌어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심리를 크게 개선을 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이제 물가 지표를 비롯해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는 견조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약간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더들은 우선은 IPO 시장에 복귀에 환호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인플레이션과 국제 유가 쪽에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지만 다음 주 있는 FOMC에서는 연준의 금리 동결이 확실시된다라는 점에서 시장에 크게 찬물을 끼얹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영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암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상장 첫날인데 2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IPO 시장 활력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긍정적인 얘기들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이제 뉴욕 증시 나스닥 시장에서 영국의 반도체 기업인 암이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영국 반도체 기업이고요. 일본 소프트뱅크가 9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뉴욕 나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됐는데요. 과거에 이제 뉴욕 시장에 상장을 한 적이 있었고 재상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뉴욕 나스닥 시장에서 티커로 하면은 ARM으로 거래를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요.
있는데요. 이 암의 시초가는 56.1달러로 이제 거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암이 이제 상장을 신청했을 당시에 희망 공모가가 47달러에서 51달러 레인지로 이제 회사가 제출을 했었는데요. 이거보다 이제 5달러 정도 높은 56.1달러 정도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됐었고, 장중에는 이제 60달러대를 상향 돌파를 했고, 마감은 63.59달러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장중에 암의 주가가 25%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가총액도 장중 6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서 암 같은 경우는 5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조달을 했고요. 회사 가치는 공모가 기준으로 550억 달러 정도에 이제 달하게 됐습니다. 이 암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소프트뱅크가 비전 펀드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당시 평가액을 640억 달러 정도로 받았었고요. 엔비디아의 매각을 추진했을 때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400억 달러의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IPO에 성공을 한 모습이고요. 이번 그 암의 상장에는 여러 곳의 기업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모두 초석 투자자들도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애플과 한국의 삼성, 그리고 엔비디아, 구글, AMD, TSMC와 같은 굉장히 굵직한 IT 기업 10곳이 넘는 곳이 이 암의 주식을 이제 대거 매집을 한 것으로, 이제 초기 투자자 단계에서 매집을 한 것으로 이제 암은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암의 이 IPO 과정에 많은 기업들이 참석을 한 것은 암이 이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의 방증이다라고 미국 CNBC는 이제 평가를 했고요. 결국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IPO 시장과 기업 공개 시장이 굉장히 좀 침체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딜을 성사시키는 데 있어서 이 코로나 관련된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IPO 시장이 좀 죽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려 이제 18개월 만에 좀 의미 있는 이제 IPO 대여가 나오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월가 트레이더들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 암의 성공적인 기업 공개가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자신감, 그리고 자본시장의 복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높여주는 영향을 했다라면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 암의 딜이 역대 최대의 딜은 아니고요. 또 이제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가격이 굉장히 괜찮았고 장중에 25%가량 급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잠깐 반짝 뛰어오르고 급락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력을 보여준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난 18개월 동안 거의 봉쇄가 되다시피 했었던 이 자본시장의 장벽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뉴욕 증시 투자자들에게 줬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암이라는 기업의 개별 호재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IPO 시장에 좀 활기를 되찾아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좀 큰 측면에서의 의미 부여가 시장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CPI에 이어서 PPI가 발표가 됐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미국의 도매 물가로 불리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늘 전일 CPI에 이어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바로 하루 전날 발표됐었던 8월 CPI 전월 대비 0.6% 오르고 작년보다 3.7% 오르면서 예상치를 상회한 바 있는데요. PPI 역시 이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도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악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일부 시사를 했습니다. 8월 PPI 수치 같은 경우 전월 동기 대비해서 0.7%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월가에서는 0.4% 상승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집계가 됐고요. 0.7% 상승률 자체가 작년 6월에 기록했던 0.9% 상승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이제 도매 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지난 8월 같은 경우 이 도매 물가가 올랐던 이유 결국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PPI
수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PPI의 반등의 80% 정도는 이제 상품 물가가 급등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요. 이 상품 물가 중에서 특히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이 전체적인 상품 가격을 올렸고 그것이 결국 PPI를 끌어올린 요인이었다라고 미국 노동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근원 PPI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3.0% 올랐고요. 4월에 기록한 3.4%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어제 CPI 그리고 오늘 발표된 PPI 둘 다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오늘 유가는 다시금 상승세 쪽으로 돌아섭니다. 유가 얘기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또다시 이제 유가가 꿈틀거리면서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제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를 웃돈 지는 꽤 된 것 같은데요. 오늘 기준으로 이제 미국에서 판매가 되는 미국의 WTI 가격도 배럴당 $90를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기준으로 10월 WTI 가격이 $90.16의 배럴당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작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또 WTI 가격이 배럴당 $90를 웃돈 것도 작년 1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거의 10개월 만에 유가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튀어 올랐고요. 지금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배럴당 $93.7 수준에서 마감을 하면서 거의 이제 $100를 가시권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유 시장에서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제 가장 큰 요인은 뭐 공급 우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연말까지 자발적인 감산의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4분기부터 원유의 상당한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가 오르는 와중에 오늘 발표되고 어제 발표됐었던 이 물가 지표까지 상당히 오르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전해주셨는데 그 밖에 또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여러 개가 있지요.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대체로 약간 호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경제 지표가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미국 소매 판매는 이제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팩터이고요. 또 미국인들의 소비력을 나타낸다라는 점에서 지금 경기 침체와 연착륙 기대가 있는 와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8월에 미국의 소매 판매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6%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월가의 예상치는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월가는 0.1% 증가를 내다보고 있었고요. 또 지난 7월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오르면서 시장에 좀 깜짝 서프라이즈를 줬던 바 있습니다. 당시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연착륙 기대가 강화가 되었고요. 또 이제 파월 의장도 이 소매 판매를 언급할 만큼 이 미국의 소비력이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이런 얘기가 7월부터 이어졌었는데요. 8월 수치 같은 경우는 숫자 자체는 예상보다 괜찮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소매 판매액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미국인들이 소비를 늘린다라고 보기보다는 미국의 이 휘발유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액, 그 물가 상승에 따른 총액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전문가들 대부분 8월 소매 판매 증가가 대부분 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다른 품목에 대한 소비는 다소 부진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한 8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보다 0.2% 느는 데 그치면서 전월의 증가분인 0.7%를 크게 하회를 한 모습이고요. 또 특히 이제 거의 미국의 이제 9월 중순인데요. 10월부터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을 해서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이제 미국인들은 거의 연말에 모든 1년의 쇼핑을 몰아서 한다고 하죠. 연말 이제 본격적인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굉장한 고금리 상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소비 여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올해 쇼핑 시즌의 실적이 거의 5년 만에 최악일 것이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미국의 실업 지표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미국에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이제 실업자 수가 조금 늘어났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이제 계속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노동시장이 조금 여전히 이제 연준의 긴축을 필요하지 않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이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4주 평균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지난 4주 동안 미국에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평균 숫자는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옴에 따라서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도 GDP 추정치를 수정을 했는데요. 이 지금 미국의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3Q GDP 전망치를 한때 5.8% 정도까지 전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준으로 이 GDP 성장률 추정치가 4.9%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것은 이제 당초 예상치라든지 지난주에 전망을 했었던 5.6%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쪽에서는 3분기 GDP를 이제 3%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ECB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군요. 10번째 금리 인상인데 당초에는 사실 동결될 거라는 예상도 좀 많았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고심이 많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유럽중앙은행 오늘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정책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오늘 이제 10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요. 정책 금리를 25bp 올리면서 금리를 이제 유로화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주요 정책 금리인 예금 금리가 이제 4%로 인상이 되게 되었고요. ECB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을 시작으로 이번 달까지 총 10번으로 10번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금리 인상 폭은 450bp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출범을 한 것이 1999년인데요. 그때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 속도이고요. 금리 레벨 자체도 가장 높습니다. 지금 이번 ECB에서 이제 과연 동결이 될 것이냐, 인상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결국 ECB는 금리를 인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었는데요. ECB는 이번 금리 결정이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 위원들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을 선호를 했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하지만 과반 이상이 이번 결정에 동의를 했고 앞으로도 이제 지표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는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라는 이런 뜻의 시사를 했는데요. 충분히 이제 오랫동안 이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한다면 목표치로 인플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앙은행의 긴축이 마무리가 됐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비둘기파적인 도비시한 인상이었다라는 평가가 금융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유로화 가치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떨어졌고 달러화의 가치는 오르는 반면 독일 국채 금리가 크게 떨어지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독일 쪽에서는 성장률에 대한 이 전망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쪽 그리고 특히 독일 쪽에 이 미국 경기 침체 같은 거에 대해서 많은 유럽 정책 이반자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앞서서 많은 외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ECB도 유럽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7%와 1.0%로 전망을 했고요. 기존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월가의 평가는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 또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들이 이어질 텐데 월가에선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월가에서도 소화를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플레 지표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이미 다음 주에 있는 9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일부터 시작하는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95%를 상회하는 확률로 이 금리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금리 동결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FOMC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금리 동결 인상 여부보다는 다음 회의에서 연준이 어떤 행보를 밟아갈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지 여부에 이제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경제 지표 오늘까지 나온 것을 너무 이제 좋게만 보기도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좀 악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와중에 국제 유가도 좀 올라가는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 금리 인상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월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감안을 하면 올해 연내 1회 이상의 금리 인상을 테이블에서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CNBC 인터뷰에 발표를 해서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미국의 탄탄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미국의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끈질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가 이렇게 위쪽으로 강세를 보여준다면 올해 두 번의 회의 이후 연준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이제 다 희석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은 확실히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동시에 인상의 가능성은 높아지면서 인하의 가능성은 점점 멀어진다라는 지적을 내놨고요. 네, 알리안츠 그룹 고문인 모하마드 엘 에리언 같은 경우에도 이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바람이 세계 경제 대부분 지역에 불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진 경제 중에서는 미국보다 유럽 쪽에 더 큰 충격이 가해질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종목과 섹터별 특징적인 흐름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S&P 500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에너지, 통신, 금융, 기술주 등이 모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부동산과 이제 에너지, 금융주가 좀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이제 암이었는데요. 이 IPO가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이 됨에 따라서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금융 기업들이 이런 IPO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제 중개를 할 수 있고 이 시장 자체가 화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금융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특히 이제 월가에서 IPO 관련해서 이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보이는 회사가 이제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주가 같은 경우 오늘 무려 2.8%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모건도 2%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웰스파고 주가 1.8% 올랐습니다. 빅테크 종목들도 오늘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통신주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메타가 2% 이상 올랐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틀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 7월 이후 거의 석 달 만에, 두 달 만에 이제 최고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이 메타의 AI 관련된 모델 개발 소식이 계속해서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빅테크 중에서도 소비자들의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테슬라 오늘 주가가 1.7% 정도 올랐고 이번 주에만 10%가량 주가가 상승세에 있습니다. 또 다른 대형 이제 소비재 관련 기업인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번 주 들어서 5% 정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상승했습니다. 마라톤 오일 등 이제 주요 에너지 종목이 2%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